야, 절대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 싶으시겠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그 한마디가 곧 당신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수록 입은 조심하고 손과 눈과 기록이 먼저 움직여야 해요. 사과 한마디가 법적 과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보험 처리와 병원 방문이 우선이에요 라는 문장을 오늘 머릿속 가장 앞줄에 새겨두면 좋아요.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을 즉석의 말로 흘려보내는 순간부터 당신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고요. 사고는 언제나 갑작스러워요. 브레이크를 밟는 짧은 시간, 범퍼가 닿는 둔탁한 소리,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의 하얀 공기, 그리고 전조등 위로 흔들리는 사람의 표정까지요. 그 모든 장면이 지나간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죄송합니다 라는 반사신경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을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보험사 콜센터의 녹취, 상대방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 현장에 모여든 목격자의 귀와 입을 통해 당신에게 불리한 사실로 고착돼요. 그러니 우선 멈춰야 해요. 심호흡을 한번 길게 하고 차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한 뒤 다음의 절차를 조용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가능한 안전한 공간으로 차량을 옮겨요. 갓길이나 안전지대가 없다면 삼각대를 뒤쪽 충분한 거리도 신부는 배경. 전후 고속도로는 더 멀리에 세워요. 어두운 시간이라면 휴대폰 손전등으로 이동 동선을 밝히고 사람을 먼저 안전지대로 유도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보험 처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대가 고성을 지르거나 당장 사과와 현금 합의를 요구해도 당신이 흥분해서 내뱉은 말 한 줄이 몇 주, 몇 달 뒤 서류의 문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해요. 기록은 눈으로 시작해 손으로 완성돼요. 정차한 상태에서 차량의 전후좌우 파손 부위를 넓게, 그리고 근접해서 찍어요. 두 차량의 위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교차로의 선, 차선, 신호등, 표지판이 함께 담기게 구성해요. 바퀴 자국이나 유류 흔적, 파편의 산포 범위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요. 도로에 CCTV가 있다면 위치를 메모해요. 블랙박스는 사고 직후 전원을 끄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덮어쓰기를 방지해요. 구형 기기라면 메모리 카드를 바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만 잠깐 부탁드립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분히 요청해요. 이 한 문장은 상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에게 결정적 우군을 남겨줘요. 경찰 신고는 망설일 일이 아니에요. 인명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112를 누르세요. 신고를 할 때는 위치, 차량 수, 가로수나 건물 같은 랜드마크, 부상자 여부만 간단 명료하게 말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같은 평가는 신고 내용에 섞지 않아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시간대, 진행 방향, 신호 상태, 차선 변경 유무, 제동 시점과 속도 같이 관측 가능한 사실만 전달해요.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블랙박스와 사진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하는 것도 충분히 성실한 협조예요. 성급한 추정과 과장, 과도한 겸양의 표현은 모두 불필요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대목이 괜찮다는 말의 위험성이에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누구라도 그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몸은 흥분과 아드레날린으로 통증을 늦게 신고해요. 사고 직후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 목이 뻣뻣하고 사흘째부터 어지럼이 오고 일주일 뒤 허리에 묵직함이 무릎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흔해요. 그때 현장에서 내뱉은 다친 데 없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보험 서류의 구절로 표백되어 당신을 향해요. 그러니 의학적 판단을 본인의 순간 감각에 기대지 말아요.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으로 향해요.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근처 응급실이나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기본 영상 검사와 진료 기록을 만들어요. 진단명과 상병 코드, 통증 부위, 증상 발생 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무 기록 사본과 진단서를 보관해요. 현장 합의를 제안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파손이 경미해 보일수록, 차량이 비싼 수입차일수록, 혹은 상대가 시간이 급하다면 현금으로 마무리를 부탁할수록 유혹은 커져요. 그러나 현장 합의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선택이고 사고의 영향은 이후의 시간 전체에 펼쳐져요.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으로 마무리했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제비, 통원, 교통비가 고스란히 본인 지갑에서 빠져나가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적 합의는 보험사의 보상 프로세스와 충돌하고 추후 발생한 손해를 세부 항목으로 청구할 길을 스스로 끊어요.
보험 처리로 정식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중히 거절해요. 보험사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고 접수를 해요. 통화가 녹취되는 만큼 죄송합니다. 같은 표현 대신 사실만 말해요. 사고 일시와 장소, 차량 정보, 상대 차량의 번호판, 탑승 인원, 부상 여부,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보존 여부요. 담당자 이름과 내선,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메모하고 문자로도 남겨달라고 요청해요. 견인과 렌터카가 필요하면 그 절차와 비용 처리 기준을 확인해요. 수리 공장은 성급히 선택하지 말고 공인과 순정 부품 사용, 수리 기간, 대차 가능 여부를 충분히 비교해요.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공손하되 단정적으로 말해요. 사실관계는 제 보험사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의료 기록 정리 후 필요 자료를 공식 창구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요. 직거래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기록의 빈틈에 파고들어요. 말은 적을수록 단단해지고 기록은 많을수록 안정돼요. SNS에 사고 현장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감정을 발산하는 행동은 금물이에요. 사진 한 장, 농담 한 줄이 상대의 캡처로 재탄생해 당신의 신뢰도를 깎아요. 차라리 휴대폰에 메모의 타임라인을 만들어요. 842 충돌, 844 안전지대 이동, 850 사진 촬영, 850 512 신고, 903 보험 접수, 940 응급실 도착. 가능하다면 소리로도 남겨요. 짧은 음성 메모는 놀란 손보다 정확해요. 사고 이후에 몸은 예민해요. 처음 이틀은 통증이 가볍다가 셋째 날부터 통증선이 굵어져요. 일상 동선, 수면의 질, 집중력, 소화 상태가 함께 흔들려요. 진료 기록에는 통증의 변화, 약 복용 반응, 물리치료 종류와 횟수, 업무 제한 정도를 상세히 덧붙여요. 통원 교통비, 진통제근 이완제 등 약제비, 촬영 검사 비용을 빠짐없이 챙기고 영수증은 날짜 순으로 모아 폴더에 넣어요. 직장인이라면 병가 연차 사용 내역과 소득 감소를 입증할 자료를, 자영업자라면 매출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해요. 서류는 사소할수록 강력하고 일관될수록 설득력 있어요. 상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둬요. 욕설, 폭언,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휴대폰 녹음을 켜고 추가 신고를 해요. 대화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문장이 아니라 분쟁을 공식 채널로 수렴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길고 복잡한 말싸움은 결국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의 진흙탕으로 빠지고 그 진흙은 옷보다 기록을 더럽혀요. 당신이 감정을 비울수록 상대의 과잉은 기록에 또렷이 남아요.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사건의 축을 바꿔요. 야간이면 노면 반사와 헤드라이트의 각도를, 우천이면 와이퍼 작동과 제동거리, 수막 현상의 가능성을, 곡선 구간이면 시야각과 사각지대, 중앙 분리대의 높이를 사진과 말로 구체화해요. 내 차가 정차 중이었는가, 서행 중이었는가, 완전 정지 직전의 크리핑 상태였는가. 같은 미세한 상태 묘사는 과실 비율 산정에서 의미를 가져요. 아이가 탑승했다면 카시트의 방향과 고정 상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동승자가 있었다면 좌석과 증상, 구토 현기증 등 초기 반응까지 메모해둬요. 나중에 문장 하나가 사실을 끌어당겨요. 공업사에 차량을 맡길 때도 질문은 명확하게 해요. 교환과 판금 도색의 경계, 프레임 손상 여부, 에어백과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의 교체 기준, 정비 이력의 전산 입력과 보험사 제출용 사진 보관 여부를 확인해요. 수리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된다면 계약 조건, 주행거리 제한, 유류 반납 기준을 서면으로 남겨요. 렌트카 반납 시 연료 게이지 사진을 찍는 습관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요. 수리 후에는 휠 얼라인먼트, 타이어 편마모, 조향 휠의 센터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고속저속에서 떨림이나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지 테스트 주행을 해요. 사고는 차에도 기억을 남겨요. 그 기억을 점검하는 일이 당신의 다음 드라이브를 지켜줘요. 법률 용어와 보험 약관은 종종 낯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모든 문장을 전문가에게 떠넘길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단순해요. 현장에서 말은 줄이고 사실을 기록하고 의료와 보험의 공식 절차를 밟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이미 절반 이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요. 다만 자문을 받기 전과 후의 사실, 서술이 바뀌지 않도록 처음부터 타임라인과 증거를 잘 정리해둬요. 전문가의 조언은 정보를 강화할 뿐 사실을 바꾸지는 못해요. 사실은 당신이 처음 남긴 기록에 살아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문장은 결국 몇 줄이에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만 하고 입 밖으로는 보험 처리로 정식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괜찮습니다 라는 미덕 대신 병원에서 진료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바로 합의하자는 제안에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라고 답해요. 이 세 문장만 몸에 익혀도 당신은 이미 절반의 위험을 피해가요. 말로는 최소한을, 기록으로는 최대한을,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절차는 가능한 한, 정직하게요. 끝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잊지 말아요. 사고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흔적을 남겨요. 운전대만 잡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동일한 교차로에서 심장이 빨리 뛰고 브레이크 등만 봐도 가슴이 조여온다면 그건 역시 치료가 필요한 신호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트라우마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과한 대응이 아니에요. 수면 위생을 지키고 카페인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긴장을 낮추는 루틴을 만들어요. 불안이 조절되면 판단은 선명해지고 선명한 판단은 절차를 더 정확히 밟게 만들어요. 오늘의 결론은 단순해요. 사람의 선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차 위에 올려야 해요. 교통사고 현장의 말은 도덕이 아니라 증거가 돼요. 그러니 선의를 말로 서두르지 말고 기록과 치료와 보고로 차분히 증명해요. 그 과정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상대의 권리도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언젠가 같은 자리에 선 누군가에게 당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침착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제때예요. 그 순서를 잊지 말아요. 만약 상대가 보험 처리 말고 지금 당장 20만 원만 주세요. 시간 없어요 라고 핏대를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호흡을 고르고 시선을 낮춰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 또는 전자증권 화면을 꺼내 보이며 또박또박 말해요. 지금은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 거래로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자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단 같은 대화가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벨트 역할을 해줘요. 상대의 분노는 예상보다 빨리 꺼지고 대화는 자연히 공식 창구로 흘러가요. 보행자나 자전거와의 사고는 또 달라요. 차 대 차 사고보다 인체 손상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의 절제가 더 중요해요. 보행자가 넘어졌다면 즉시 구호를 우선하고 119와 112를 동시에 호출해요. 인근의 그늘이나 따뜻한 장소로 옮기되 목과 허리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요. 동행인이 있다면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의식이 흐리다면 이름을 부르며 현재 위치와 시간을 크게 말해주어 진압력을 도와요. 이때에도 제가 방금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같은 말은 삼가고 구호가 먼저입니다. 곧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라는 말로 마음을 붙들어줘요.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하면 최초 발견 시점, 거리, 속도, 신호, 보행자의 움직임을 사실대로 말하고 증거 확보와 보험 접수, 병원 동행을 성실히 이행해요. 주차장 접촉사고는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분쟁이 잦아요. CCTV 사각지대가 많고 차폭이 좁으며 차선 표시가 희미하거나 굴곡이 많은 구조에서 시비가 길어지기 쉬워요. 이럴수록 현장 보존이 중요해요. 바퀴의 방향, 기둥과 차량의 간격, 바닥의 흠집, 차문 개폐, 각도, 진입 경로를 사진으로 꼼꼼하게 남겨요. 차를 먼저 빼자는 요청에도 즉시 응하지 말고 최소한 현재의 상대 위치와 각도가 재현될 수 있도록 측량하듯 기록한 다음 이동해요. 주차권 출차 기록, 입차 시각 알림, 문자, 매장 결제 시각 등 간접 증거도 같은 폴더에 모아두면 유리해요. 다중 추돌은 더 복잡해요. 앞차와의 거리, 뒷차의 제동, 첫 충격과 두 번째 충격의 순서와 강도가 쟁점이 돼요. 블랙박스에서 프레임 단위로 시간을 확인해 첫 충돌음과 차량의 관성 변화를 체크하고 뒷차 운전자와의 통화 녹취가 가능하다면 각자의 제동 시점과 속도 인식을 교차 확인해둬요. 앞차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급정거했는지 그 이전에 다른 사고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같은 전후 맥락도 중요해요. 이때에도 제가 뒤에서 받았으니 무조건 제 잘못이죠 같은 단정은 금물이에요. 맥락은 언제나 계층을 이루고 과실은 그 계층을 따라 나뉘어요. 아이와 동승 중이었다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이 늘어나요. 울음과 공포 반응은 즉각적이지만 통증 호소는 지연될 수 있어요. 아이의 목과 어깨, 흉곽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가능한 빨리 의료진에게 사고 상황을 알린 뒤 아이의 평소 건강 상태, 지병, 알레르기 유무, 복용 약을 함께 전달해요. 카시트는 절대 현장에서 임해 분해하지 말고 사고 이력 보고서와 함께 제조사 지침에 따라 교체 여부를 판단해요. 아이 앞에서는 큰일 났다 같은 과장된 말 대신 괜찮아,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하는 중이야 라고 말해 심박과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외국인 운전자나 렌터카와의 사고 상황도 종종 발생해요. 언어 장벽을 느낀다면 번역 앱을 켜대 즉석 번역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쉬운 단어로 짧게 말해요. 서로의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렌터카 계약서, 보험 증권 번호를 사진으로 교환해요. 렌터카 회사 긴급 연락처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차량 반납 대차 수리 절차에 대한 서면 안내를 요청해요. 말은 적게, 교환되는 숫자와 문서는 분명하게요. 이것이 언어의 빈틈을 메우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유혹이 다가와요. SNS에 한마디만 할까?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해볼까? 하지만 공개된 공간의 말은 통제가 어려워요. 선의의 댓글 속에 섞인 단정과 추측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왜곡해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그 글을 캡처하여 사실의 변경 혹은 과장된 진술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조언이 필요하다면 익명의 설명보다 당신의 실제 문서와 영상을 검토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요. 담당 손해사 정사, 필요한 경우 변호사, 그리고 의료진이 좋아요. 공개의 속도보다 정확의 속도가 당신의 권리를 지켜줘요.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져요. 사고 직후에는 안전을 먼저 확보하겠습니다. 보험 접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를 보존했습니다. 진료 후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장이 좋아요. 이 문장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반대로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고치세요. 이 정도면 대충 넘어갑시다 같은 말은 성급한 약속이자 기록에 남는 위험한 제안이에요. 말의 무게는 상황이 무거울수록 커져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보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본격화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최초 진술과 두 번째, 세 번째 자료 제출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타임라인과 사진, 의료 기록을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둬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상대 보험사의 질문 각도가 바뀌더라도 당신의 설명은 같은 순서와 어휘로 재현되어야 해요. 사실은 하나, 표현은 일정하게라는 원칙이 흔들릴수록 불필요한 의심이 생겨요. 추가 질문이 오면 즉답을 서두르지 말고 자료를 다시 확인한 뒤 정확한 문장으로 회신해요. 혹시라도 과거의 질환이나 이전 사고 이력이 있다면 숨기지 말아요. 숨김은 작은 불일치에서 시작해 신뢰 상실로 끝나요. 대신 이전 이력이 있지만 이번 사고 이후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의무 기록으로 연결해요. 법과 약관은 원인 마이너스 결과에 상관을 봐요. 이전의 취약이 이번의 손상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을 해치는 자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실한 공개는 당신의 진술 전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도록 일상을 설계해요. 치료 일정과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요. 스트레칭과 온찜질, 짧은 산책이 회복 곡선을 완만하게 끌어올려요. 통증 일기를 써서 아침 저녁의 상태, 통증 강도의 변화를 수치로 기록하면 의료진과의 소통이 정밀해지고 보상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져요. 회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록의 정직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나? 물론 인간의 예의는 중요해요. 다만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병원 진료와 보험 접수, 사실 기록과 조사 협조가 끝난 뒤 감정이 안정되고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예의를 갖출 수 있어요. 그때의 사과는 누군가의 권리를 깎지 않고도 마음을 전달해요. 절차는 권리를 지키고 예의는 관계를 지켜요. 그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되지 않아요. 다만 현장에서 동시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이 말을 기억하자고요. 사고는 한순간이고 기록은 평생이에요. 평생은 과장일지 몰라도 적어도 몇 달, 길게는 몇 해를 좌우해요. 그러니 단 몇 초의 말이 그 시간을 구겨 넣지 않도록 오늘 당신의 언어 습관을 바꿔둬요. 죄송하다는 말은 마음에만, 괜찮다는 말은 의사에게만, 합의라는 말은 문서와 창구에서만요. 이 간단한 원칙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가상의 예를 하나 떠올려봐요. 오전 8시 42분 출근길 교차로 직진 신호 시속 45km, 좌측에서 급하게 우회전에 들어온 차량의 범퍼가 당신 차량의 우측 팬더를 스쳤어요. 상대는 차에서 내려 연신 소리를 높이며 지금 바로 해결하자고 요구해요. 당신은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자고 제안한 뒤 도로 표지와 신호등,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요.
112와 보험사에 차례로 연락하고 블랙박스를 보호 저장으로 전환해요. 병원으로 이동해 경추 염자 의심 소견과 근막 통증 증후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주일의 물리치료 계획과 약 처방을 받아요. 그 과정 내내 당신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와 괜찮습니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와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가 자리를 지켰어요. 몇 주 뒤 보상 서류의 숫자와 의료 기록, 수리 견적의 행과 열은 그 두 문장을 증명해 줄 거예요. 마지막 한 문단을 당신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고가 나면 사과보다 먼저 안전을 확인하고 현장을 기록하고 경찰과 보험에 알리고 병원으로 가서 몸의 신호를 들어요. 말은 적게 문서는 많이요. 감정은 나중에, 절차는 지금이에요. 언젠가 당신의 지인이나 가족이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오늘의 이 문장을 건네줘요. 야, 절대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는 말은 마음에만 담아두고 우리는 기록과 치료로 서로의 권리를 지켜요. 그 원칙이 당신의 내일을 덜 아프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